내 할아버지 이 주물공장 창시자예요. 그다음에 우리 선친. 그다음에 내가 이제 3대. 그건 내가 작업하는 과정이고 내가 작업하고. 내가 3대째. 네. 우리 김 사장이 4대째. 1910년 일대 창업자 김대선 옹의 가내수공업을 시작으로 1930년 2대 김순성 옹과 1952년 3대 김종은 할아버지를 거쳐 지금의 4대 아들 김성태 씨까지 105년째 이어진 전통,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가마솥 공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오로지 수작업만을 거쳐 무쇠 전통 가마솥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첫 작업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내부 모양을 잡아주는 속틀과 겉틀을 합체하는데 흙을 다져 만든 속틀이 자칫 조그만 실수에도 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 앞에 그 간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호흡이 맞아야지. 이번엔 핵심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섭씨 1500도를 오르내리는 용광로에서 끓는 쇳물 받기. 선철과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쇠 자체도 말이지 선철이라고 해서 철광석을 녹여서 저걸 처음 빼는 적이에요. 그래서 선철형 새재로 만든 거하고 고철로 만든 거하고 틀리지. 훨씬 튼튼해요. 그러니까 우리 거 30년, 50년을 써고 또 그 두께에 따라서 100년이 가도 쓸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고철은 그렇게 못 써. 겉틀과 속틀 사이에 생긴 0.5cm 공간을 통해 쇳물을 채울 차례. 공기 중에 노출되는 1, 2초에 쇳물의 온도가 달라지고 결국 가마솥 품질이 좌우되기에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3분 이내에 즉시 해체. 흙이 갈라져 솥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석가다지? 네? 석가다요. 네, 해가나 석가다 생각보다 해가는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시뻘건 무쇠 가마솥 탄생. 역시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거 봐, 이거 타잖아. 옆에 있으면. 뜨거. 봐봐, 이거 큰일 날, 탔잖아. 여기 너무 바짝하면 이거 큰일 날 뻔. 여기 솥 저렇게 빼놓은데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게 솥 저기에는 여기 그렇게 해서 15가지 꼬매는 게 있어. 선명히 남은 상처 자국에서 짐작할 수 있는 인고의 세월. 저거 샘물이 튀면 말이지 타 들어가도 물박 저거 들고 오다가 샘물 튀었다고 그 물박 놓으면 더 큰일 나잖아. 이게 타 들어가도 참고 오는 거야. 자, 비켜. 뜨거운 장작불을 참아내는 가마솥과 할아버지 인생은 닮아 있는 듯합니다. 점심시간. 평균 경력 30년, 평균 나이 60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니 또 다른 식구나 매한가지. 이렇게 일을 하고 시장인데 밥을 먹으면 밥맛이 꿀맛이지. 고령에도 정정한 할아버지. 고봉밥이 힘의 원천인 모양인데요. 또 실어주는 곳까지 나가서 현장 가서 다 하시고 아니면 현장 한 바퀴 돌아보시고 나서 뭐 잘못된 거 지적하시고 뭐 건강하시잖아요 항상. 대단하세요. 워낙 깔끔하시니까. 그날 오후. 할아버지, 여기는 다 어떤 데예요? 여기는 저렇게 물건 만드는 걸, 요런 데를 요런 걸, 이렇게 저 그라인더로 이걸 갈아야지. 여기가 날카롭잖아. 네. 그거 되면 손대자면 찝고, 여기도 그렇고. 이 그라인더로 저렇게 갈아서, 이 안두, 저거 봐, 저 안두 말이야. 저 그라인더로 갈아서 매끈하게.
소비자를 만나기 전 마지막 단계, 가마솥의 표면을 다듬는 일인데요. 길들이기가 관건, 즉 기름과 불을 이용해 솥이 녹슬지 않도록 표면을 코팅하는 일입니다. 이걸 먹는다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등장한 이것. 참기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채워서 질들이려고. 아, 길들이려고요? 그래야 녹이 안 쓸고 오래 쓸 수 있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불쾌한 기름 냄새가 나는 들기름 대신 이렇게 참기름을 바르고 다시 불로 달구는 일을 30분간 더 반복하면 윤기 먹은 검은 무쇠 가마솥 완성! 할아버지의 자부심이 가마솥 안에 채워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장뿐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쉴 틈이 없는 할아버지.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을 응대하기 위해서인데요. 우선 가져가셔서 물로 쌀뜨물을 한번 끓여내 비시고 단물이 이거 대전에 이런 거 마냥 손톱까지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요 밑으로? 15mm 손톱 밑에 여기 들어가도록 하고 고개시 하기가 귀찮으면 만약에 쌀 한 공기를 집어넣었을 때는 물론 2공기만 넣으면 돼요. 5공기가.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가마솥 사용법 설명에 이어 계산도 능숙하게 척척 잘하시는 할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46. 게다가 어떤 전화 주문에도 막힘없이 술술입니다. 예. 6공기짜리는 65,000원이요. 뭐든 주저하는 법이 없는 모습에선 총기마저 느껴지는데 젊은 사람 못지않게 정정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일단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온 한 직원에게 다가가 무언가 묻는 할아버지. 이거 봐. 후안더 타이칭이 뭔 소리예요? 후안더 타이칭. 후안더 타이칭. 특이한 점은 사무실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바로 진열대를 정리하다가도 불현듯 무언가를 꺼내보거나 소리내 읽는 할아버지의 모습인데요. 혼돈이 욕같다 됐으네. 정말 다행이네요 하는 소리라고만. 아스크 썸원 아우트. 데이트를 신청하다 이런 소리고. 루이오. 언제 어디서나 시시때때로 혼자서 무언가에 계속 열중하는 할아버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신문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 필요한 부분을 오려서 모은 후 읽고 쓰며 외우기를 반복합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옛 것을 싫어한다. 공부 뭐 그렇게 그냥 매일 한 자씩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한 잔씩 몇 년 동안 하셨는데요? 뭐 여러 해 됐어.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을 스크랩해 어학 공부를 한 지도 벌써 10년째. 이렇게 하시고 확실히 좀 뭔가 좋아지신 점이 있었어요? 내가 자꾸만 퇴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늙으면 점점 그 정신이 흐려지고 눈도 흐려지고 저기 게을러지잖아. 근데 활동을 자꾸 시키는 거지. 일부러라도. 일부러 내 활동을 시켜야지 뇌가 더 늙질 않지. 그냥 내비두면 뇌도 말이지 퇴화되거든. 김종훈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어학 관련 표현을 효율적으로 외우기 위해서 스크랩을 하고 그 표현들을 활용하는 행동들이 전두엽, 즉 앞쪽 뇌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전두엽을 시작으로 뇌의 퇴화가 일어나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BDNF와 같은 신경영양 물질이 분비되면서 뇌의 퇴화를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랩을 통한 외국어 반복 학습과 같은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습관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스크랩을 활용한 꾸준한 어학 공부는 할아버지의 두뇌가 젊어지는 건강 습관, 85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게 한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시간이 날 때면 유일하게 자주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내 동생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생이 운영하는 철물점 가장 잘 보이는 명당 자리에 형님의 가마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판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형님이 만든 거예요? 예. 63년째 한 길을 걸어왔지만 사실 가업을 물려받을 당시 고민이 많았던 할아버지. 그때 무렵에 한정서 대학교 학생들이라고 2명인가 3명밖에 없을 때입니다. 이거 전 과거입니다. 그때 우리 형님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서울대학교 수원농대 합격이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녀시고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졸업을 못했지. 졸업을 참 못하시고 공장 때문에 결국 공장 한 학기 남겨놓고 한 학기 반을 남겨놨어라고 졸업을 못하고 공장이 호전되면 가서 휴학계 내고서는 저기 한 거니까 호전되면 졸업을 하리라 한 것이 이응령 인생 졸업하게 됐지 뭐 못하고. 결국 꿈도 접고 가업을 잇겠다 결심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이제 그 해소기침 기관지가 나쁘셔서 기침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공장을 이제 하실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장남한테 이제 그 공장을 이제 인계를 한 겁니다. 장남한테 이제 인계를 한 겁니다. 공장을. 세기를 이어온 가업과 함께 어느덧 전통 주물 기법을 인정받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그러나 큰 고비도 참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많이 겪었지 같이 하면서. 예전에는 전부 거래가 현금 거래가 아니고 수표 어음 거래였었어. 한 달이 말이지 의뢰 2달 석 달 되고 그때 끊어주는 것이 2달 석 달 만에 끊어주는 것이 넉 달치를 끊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넉 달이 뭐요 5, 6달짜리를 끊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받은 어음이 한두 사람 거요 여러 사람 거에서는 부도가 나고 그러면 맞지 따라서 맞지 내가 연쇄부도로 맞지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3번인가 겪었어. 그때 그만하고 싶은 생각 안 하셨어요? 아이 왜 여러 번 했지. 여러 번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 처마 끝 부여잡은 고드름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위기의 순간들. 중국산이나 편리한 주방용품에 밀려 더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난로, 프라이팬, 캠핑용품 등 계속 더 좋은 명품을 만들어내며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시련을 딛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 그중 제기의 발판이 되어준 건 단연 솥뚜껑이 안쪽으로 들어가 밥물이 넘치지 않도록 제작된 미니 가마솥. 이제 미니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전에는 미니솥이라고 없었어. 그전에는 가족들이 다 대가족, 뭐 심지어 3대가 사는 가족도 있었잖아. 한 집에. 그러나 지금은 전부 핵가족으로 많아야 4명이고 아니면 3명 아니면 2명 말이지.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서 이 조그만 미니솥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혼자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제품이 완성되자 검수에 들어가는데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판매에 급급해 생산량을 늘리면 결국 외면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천천히 해요. 한 개 덜 만들더라도. 하나도 대충 만드는 게 없네요. 아, 대충이라는 거 어딨어? 대충만 만들면 못 쓰는 거지. 이게 이렇게 보기에는 웃어도 정밀 공업이야. 정밀은 아주 정밀을 요하는 거야. 근데 그거 하려다 시간 낭비하고 그거. 한편 미니 가마솥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된 건 든든한 지원군,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아. 브랜드가 안 들어가요. 그날 저기 고운 걸로 다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 거. 사장님 여기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 부분도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또 날카로워요. 는 브라인더가 있어. 긴 거 있을 텐데. 그 명품이라는 게 달래 명품이에요. 그렇지. 그런 내가- 세심한 내가- 데를 내가- 봐야지만. 내가 저 공구상에 가서 내가 사가지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를 따라가서 내가 저기 아까 손님이 이걸 골라달라 했는데 제가 그러면 올해는 이거 하고 난로를요 저거 이렇게 간단한 난로 한번 만들 생각은 없으셔? 사장님? 간단한 날로는 가마솥 날로. 가마솥 난로? 그때 그거 한 거? 그걸 한번 다시 잘 구상해서 근데 해보면 어때요? 밑에 재바지를 갖다 제가 문제예요. 재바지. 오늘의 가족 회의는 옛것을 바탕으로 새것을 창조하기. 항상 머리를 맞대는 무쇠보다 더 단단한 가족입니다. 그날 오후 가마솥이 떠나는 날,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까지 입소문이 났습니다. 일로 보내면 여기서 이제 배로 저 중국서 대련서 주문한 사람한테 배로 또. 그럼 이제 전국이 아니라 뭐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미국도 가는 게 있고 뭐 캐나다 저 브라질 안 가는데 그렇지. 별 저기가 없는 한 안성주문은 대를 무궁하게 이어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지금 믿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저 여생이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게 잘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 아니면 상상 그걸로 아주 행복해요. 전통 그대로를 고수하면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려 노력하는 자세. 이러한 105년 전통, 4대째 가업을 이어나가려는 노력과 자부심이 두 번째 장수 비결이었습니다.